저도 그 여기로 옥수동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면가왕이 9주년이 됐는데 MBC에서 그 구자가 조국혁신당의 구자와 같다고 결방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너무너무 한심하다. 도대체 복면가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해외에도 수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국민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9주년이란 구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미리, 그 9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미리 차단을 시킨다.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이게? 이런 상식 밖의 결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저는 나중에 국회가 열리면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가 열리면 조국혁신당과 다른 여러 그 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조국혁신당 9번과 이 복면가왕의 9번이 같다는 이유로 결방 결정한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MBC 스스로 결정했는지 용산에서 전화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희한한 결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몰상식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 논리대로 따르자면 구가 상징하는 건 다 없애려면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KBS 9시 뉴스를 켜시면 첫 화면이 조국혁신당의 색깔인 트루블루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 바탕에 구자가 적혀있는 KBS 9시 뉴스도 폐지해야 됩니다. 저기 있네요. 저 잠깐만, 여기에 꼬맹이가 팔을 하나. 이 얘기 왜인지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들고 선거하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니까 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저기도 또 지금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대파 한 단 875원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 때문에 망한 것이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대파 관련해서 할 말은 많지만 제가 계속 말하면 대중연설했다고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예. 좀 크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갈게요. 네, 팩트TV 윤동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4월 10일 이후에 TV에서 보고 싶지 않은 후보들을 응징 투어를 다니시고 계신데, 혹시 김건희 여사가의 땅이 있는 양평 땅을 방문할 생각이 또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원희룡 후보의 개항을 방문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국 지역의 모두를 다닐 수 없고요. 양평은 이미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양평은 제가 초기에 양평 천막에 다녀와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일정상 양평을 또 방문하면 힘들 것 같고, 개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대표하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께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예. 예. 저 사전 투표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지역별로 좀 격차가 있습니다. 강주, 전남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만 대구 같은 경우가 낮은 경우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강남에서 좀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들이 사실 본투표 때 앞으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전 투표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전 투표가 역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재외국민 투표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어느 지역이 조금 더 높고 어느 지역이 조금 낮다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4월 10일 선거의 핵심은 투표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는 기자는 아닌데요. 기자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이게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시면 질문 없으시죠, 이제? 질문. 예, 어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월간 잡지 기자입니다. 월간 잡지. 가족이 넷인데 이미 사전 투표를 다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투표하려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집사람이 하나 하면 이미 조국 혁신당은 다 할 만큼 해서 넘쳐나가지고 더불어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알아봤더니 전혀 그게 아니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유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더불어민주연합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할 때 저와 같이 근무했던 행정관이시기도 했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신뢰하는 분이고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있습니다. 일정한 경쟁이 있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지역구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다 고맙다고 연락이 사실 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로 각 지역 단위에서 넓은 의미에서 진보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이 방문해달라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고 더불어민주연합 간 일정한 경쟁이 있다고 일정한 경쟁 상태 또 일정한 긴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매우 현명합니다.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두 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 정책, 인물, 활동 방식 등을 보시고 내 표를 어디에 줄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저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도 훌륭한 분이 많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보수 평론가들이 공히 언론에서 하는 말입니다.